안녕하세요. 집콕 어학연수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학연수를 왜 국내에서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우리가 어학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학연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국내에서 어학연수 집중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학연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24시간 영어 사용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문화의 어학연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프리토킹을 하고 노는 것도 어학연수가 되는 것이고, 즐기는 것도 어학연수가 되는 것이고,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어학연수가 될 수 있죠. 이 표에서 보면 2번 단계에 해당하는 어학연수의 본질이 바로 24시간 영어하는 환경을 이용하는 문화의 어학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에 1번 단계에 해당하는 어학연수인데, 24시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어학연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학연수라고 하면 2번만 떠올리는 거예요. 가면 그냥 부딪히면 사용하면 영어가 늘겠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번 단계, 물론 어학연수 가기 전 그런 수준부터 영어를 잘한다면 가자마자 2번 단계의 어학연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어학연수를 가게 되잖아요. 자, 1번 단계는 뭐냐면 언어 잠복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일상소통, 어느 정도 단순하고 서툰 영어로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그 이전 단계, 언어 잠복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 잠복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게 어학연수가 되고 프리토킹이 어학연수가 되고, 이런 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딪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단계에는 부딪혀봐야 좌절감과 두려움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영어 사용하는 환경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영어 사용 기회를 도망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회를 도망다니면서 홀로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게 짠! 나타나야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1번 단계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의식적인 공부,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언어 잠복기를 줄이면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변곡점, 컨피던스, 자신감 단계가 되는 건데, 그 시기까지의 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 그게 어학연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되는 거죠. 그 언어 잠복기를 빨리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단계, 문화의 어학연수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어학연수를 가서도 1번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적인 노력,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곡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학연수에서 이제 한국인들과 어울려 놀다 오는 아주 실패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학연수를 왜 국내에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2번 단계는 당연히 24시간 영어하는 환경, 그 나라 언어권에 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하지만 1번 단계, 언어 잠복기의 학습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공부, 그러니까 국내 어학연수라고 그냥 쉽게 불러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냐면, 어학연수의 본질, 1번 단계의 본질, 24시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뭡니까? 비행기를 타고 국내의 일상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죠?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의무적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 생일, 가족 생일, 여러 가지 집안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 잡다한 모든 일상을 벗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거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온전히 영어 공부에만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가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잡다한 일상을 떠나서 내 순수한 모든 시간을 영어에만
해외에만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한다. 자, 외국보다 1번 단계는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한다고 또 친구들 만나고 뭐 학교도 뭐 놀러 가보고 뭐 가족들과 또 뭐 활동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잡다한 일상을 다 하면서 내가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영어에만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만 국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그런 것만 된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진행하는 어학연수가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번 시기의 어학연수는 사실 경제적 손실의 시기예요. 우리가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최소 한 300만 원 이상 월 지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업료, 뭐 숙식비, 기타 등등 다 해서 비싼 경우에는 뭐 400, 500만 원까지도 월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한다. 예를 들어 저희 집콕 어학연수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자, 1대1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가도 한 클래스에 최소 12명, 15명인데 이런 1대1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수업으로 가능한 거죠. 근데 외국에서 동일한 시간을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수업료만 거의 150만 원 이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화 유출도 막고 가정 경제에 불필요한 지출도 막게 되는 거고 본인의 심리적 부담도 덜게 되는, 그럼으로써 더욱 순수하게 또 학습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일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모든 순수한 에너지를 영어에 쏟아붓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뭐냐면 먹고 자고 통학하는 거, 이런 게 사실 또 굉장한 일이 돼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 자신이 직접 먹는 것도 챙겨야 되고 뭐 자는 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온전하게 또 영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어학연수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이야기인데 뚝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감정을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내 어학연수가 이제 훨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자신감 이전 단계, 언어 잠복기에서의 공부는 국내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단, 중요한 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것처럼 나의 일상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온전히 영어에 몰입을 해야 돼요. 주변에 보면 영어 전문가분들, 국내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온전히 영어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뭐 성시경 씨라든가 김영철 씨, 다 국내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의 어학연수는 국내 환경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단계 문화의 어학연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 사실 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학연수를 간다면 단기 어학연수를 가자. 어떤 수준에서 2번 수준, 내가 언어 잠복기를 넘겨서 문화의 어학연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게 효과적이고, 프로그램도 목적이 없는 뭐 일반 영어 과정을 막 6개월, 1년 이런 게 아니라 단기간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고급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IELTS라든가 캠브리지 영어 과정 이런 것들로 도전하자. 전 세계 친구들 보면 대부분 대학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어학연수만 가는 경우에 장기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는 한국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단기 어학연수를 오게 됩니다. 한 3개월 내외 또는 뭐 2개월 정도. 그리고 어학연수를 갈 비용이 안 된다.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다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자, 일을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 그런데 어때요? 1번 단계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 이거는 시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왜냐? 언어 잠복기에서 뭐 일을 도전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도 늘리지 못하고 생활 자체도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것들, 해외 취업 연수를 간다. 반드시 국내에서 1번 단계를 넘기고
그러니까 언어 잠복기를 넘기고 해외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학연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언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유, 나는 뭐 환경이 안 돼서 어학연수 갈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없어. 이런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